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후 시간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장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뭐 약간 변동성이 있고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섣불리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다들 이제 관망 모드 같은 관망 모드 조금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다양한 그런 소식들이 있던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좀 오르죠. 뭐 테슬라 급등, 저가 매수의 유입에 따라서 LG 엔솔 등 오르고 있더라. 뭐 전기차 캐즘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뭐 증권사에서 이런 식으로 또 띄워주면은 제가 볼 때 또 개미들 또 엄청나게 몰려갈 수 있는데 또 계속 또 몰려갔다가 다시 또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증권사 이야기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참고만 해야지 맹신했다가는 개미들 다 털려요. 증권사 애들은 말 그대로 영권이나 애널들은 다 증권사 출신이니까 증권사 편이겠죠. 개미 편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 외로운 게 왜 외모롭겠어? 개미는 편이 없어. 개미를 위해서 이야기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잘 느끼셔야 돼요. 그 증권사들 보면 많잖아. 뭐 애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많아요. 분석가들, 펀드 매니저 있고 다양한 소속들이 있는데 결국은 보면 다 증권사야. 증권사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개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개미 스스로가 그 공부하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연구해야 돼. 연구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R&D 능력을 키우든지 해서 능력을 키워야 돼. 능력. 투자의 능력, 투자의 근육을 키워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이 나가면 완전 링이야, 링. 링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게 뭐 복싱 하듯이 이겨내야 합니다. 상대가 외인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경쟁하려면은 개미다움, 약간 뭐 개미다움이 있어야겠죠. 나다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투자의 능력. 그런 거 없으면 일단 나가 떨어집니다. 개미가 무슨 정보가 있어요. 그다 자본이 많아요. 무슨 빠르기를 합니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공매도 같은 것들도 개미들은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졌어. 이 기울어진 곳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으려면 엄청나게 고생이라기보다는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할 게 많아. 찾아볼 것도 많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맹신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천만쌤도 믿을 필요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키워야 합니다. 능력을. 저도 그래요. 뭐 수많은 영상들 교수들 다 나와서 하잖아요. 보면은 그냥 뭐 참고할 뿐이지 그 사람 말 100% 믿지 않습니다. 뭐 채권쟁이들 나오면 채권쟁이들 막 이야기 막 듣잖아요. 그 친구들도 거의 다 못 맞춰. 매번 틀리더라고. 어떤 놈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보니까 지 스스로 얘기를 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측한다는 게 환율 예측도 힘들고 채권 금리 예측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냥 큰 흐름에 잘 맞춰가지고 그냥 잘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멀리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자들이 좀 답답하고 지겹고 힘들어요. 이 뭐 하루 이틀 다니고 뭐 5년, 10년씩 한다는 게 쉽습니까? 단기 투자는 더 힘들죠. 그날 변동성이 너무 크다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해 GDP 성장률 5%를 기록을 해가지고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은 예상치가 4.9네요. 4.9%. 탈중국 머니 부분은 가속화되고 있더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는데 1기 때보다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 데다가 지난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보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 이 GDP 성장률이 발표된 지난 17일 중국 주식형 펀드 197개 이 설정액을 보니까 7조 6,998억이었어요. 하루 만에 168억 원이 순유출이 된 거죠. 지난 한 주 동안에 424억 원의 그런 자금이 중국 증시를 떠난 겁니다. 실흥국 중에서 유출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일본은 67억, 인도는 14억, 베트남은 50억, 브라질은 2억 정도 설정액이 순 감소했고
중국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도 마이너스 5.21인데 국가별 전체 수익률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그 목표치인 5%에 도달했는데 높은 수출 의존도를 두고 이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약 1조 달러, 2015년 이후로 최고치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중국의 수출이 급증한 이유에 보니까 지난해 말에 기업들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재고를 늘리기 위해서 중국산 제품의 구매를 서둘렀다는 점도 작용을 하네요. 이로 인해서 12월 미국으로의 중국 수출은 약 500억 달러에 달했고 22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GDP 증가에도 4분기에 쏠립니다. 중국의 4분기 GDP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전 분기 대비 급증, 그 반짝 효과였던 4분기 수출 증가가 오히려 올 초에 그 수요를 둔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나옵니다. 올해 중국 경제의 향방은 각 지방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 발표로 이목이 쏠리는데 통상 지방정부의 양회는 3월 예정된 중앙정부 양회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이정표로 여겨지고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지방정부는 양회는 오는 춘절 연휴 이전에 마무리될 겁니다. 하지만 올해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 정책도 성장보다는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있어요. LS증권 보고서 보니까 현재까지 발표된 9개의 지방정부의 그 경제 목표를 보면 텐진 정부만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상향 조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지방정부는 목표치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신중한 경제 정책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달리 지방정부가 정책 키워드로 내수를 강조했던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지방정부 9곳 중 5곳은 내수 확대를 1순위로 제시했고 이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인지한 것 같아요. 워낙 중국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지금 보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특히. 응? 중국이 살아나면 대한민국도 좋아지더라고 이상하게. 대한민국과 중국은 상당히 연관돼 있어요. 중국 내수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중국도 좀 여전 형편없으니까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중국 상황 한번 유심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삼성은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한 1, 200원 정도 빠지고 있어요. 오늘 반도체 섹터 별로 안 좋네. 안 좋습니다. 2차전지 섹터만 좋습니다. 우선주도 현재 43,850원 정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좀 조용하고요. 오늘 2차전지 섹터만 조금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진 않네요. 오늘 장이. 다들 지금 경계감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